발톱 무좀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긋지긋한 발톱 무좀, 혹시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하고 그냥 참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엔 사소한 문제 같아도 가렵고 괴로워서 밤잠까지 설치게 하고 남들 앞에 발 내놓기가 부끄러워서 여름에도 양말을 고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발톱 무좀이죠. 특히 엄지발톱이나 새끼발톱이 마치 돌처럼 두꺼워져서 깎기도 힘드시고 신발 신을 때마다 고통을 주어 이젠 정말 지겹다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 자꾸만 재발해서 이젠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발톱 무좀이 왜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쉽고 정확하게 짚어드리며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천연 항진균제 활용법을 알려드려서 이 끈질긴 무좀을 뿌리째 뽑아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영상은 무려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발 건강을 책임져 오신 박현우 족부 전문의 선생님의 따뜻한 조언과 심층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박현우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2만 명 이상의 어르신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하시면서 발톱 무좀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이 10명 중 무려 9명에 달한다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발톱 무좀으로 고통받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90%의 환자분이 재발을 경험한다는 사실에 깊은 아쉬움을 표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기존 치료법들이 발톱 무좀의 겉모습만 살짝 개선하는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고 지적하시면서 무좀을 정말 뿌리째 뽑으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 지긋지긋한 발톱 무좀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으신 실제 사례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83세의 김미순 할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할머니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발톱 무좀으로 쭉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던 무좀이 점점 심해져서 발톱은 누렇게 변하고 두꺼워지다 못해 이젠 발가락까지 가렵고 진물이 나는 지경에 이르렀죠. 딱딱하게 변한 발톱은 일반 손톱깎이로는 도저히 깎을 수 없어 자녀들이 가위를 가져와 끙끙대며 잘라드려야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 때문에 찜질방이나 목욕탕은 꿈도 꾸지 못하셨고 여름에도 샌들을 신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발을 꼭꼭 숨기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사랑스러운 6살 손녀딸에게까지 발톱 무좀이 전염된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귀여운 손녀의 조그만 발톱까지 누렇게 변해 있는 것을 보고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리셨다고 해요. 결국 지인의 간곡한 권유로 박현우 선생님을 찾아뵙고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약도 바르고 처방받은 약도 드셨지만 눈에 띄는 차도가 없어 지치기도 하셨답니다. 하지만 박현우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신 천연 항진균제 활용법과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을 끈기 있게 실천하신 결과 놀랍게도 몇 달 만에 손녀딸 발톱은 물론 김 할머니의 발톱까지 건강하고 예쁜 핑크빛을 되찾으셨습니다. 가족 모두 발톱 무좀에서 해방되어 함께 수영장도 가고 난생 처음 가족 해외여행까지 다녀오셨다는 감동적인 사연을 저희에게 전해주셨어요. 김 할머니께서는 무좀 때문에 평생을 위축되어 살았는데 이젠 당당하게 발을 내보일 수 있게 되어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발톱 무좀도 김미순 할머니처럼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제 무좀에 대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발톱 무좀이 생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발톱 무좀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곰팡이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우리의 위생 습관이나 주변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르신들께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면역력이 조금 약해지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발 관리에 조금 소홀해지기 쉬운 환경 때문이지 나이 그 자체가 원인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오해는 발톱 무좀은 한번 걸리면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박현우 선생님께서는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잘못된 치료법을 사용했거나 꾸준하게 관리하지 못해서 자꾸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라고요. 실제로 2017년 피부 건강 관련 한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발톱 무좀은 치료를 받은 후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10%에서 최대 50%까지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치료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근본적인 관리법을 끈기 있게 실천하시면 분명히 완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약만 꾸준히 바르면 저절로 낫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바르는 약도 치료에 중요하지만 발톱은 생각보다 두껍고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약 성분이 발톱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발톱 안쪽이나 깊은 곳까지 파고든 무좀균은 단순히 바르는 약만으로는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좋아진 것 같다가도 얼마 못 가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바르는 약과 함께 오늘 제가 알려드릴 생활습관 개선법 그리고 특별한 천연관리법을 꼭 병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발톱 무좀은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 과학적인 원리를 조금만 이해하면 더 효과적으로 무좀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좀은 한마디로 곰팡이 감염이에요. 의학 용어로는 족부백선이라고 부르죠. 이 곰팡이균들은 습하고 따뜻한 환경을 정말 좋아해서 발가락 사이나 발톱 밑 깊숙한 곳에 숨어 살면서 계속 번식을 한답니다. 특히 발톱에 유독 무좀이 잘 생기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발가락 사이는 늘 높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합니다. 온도는 36도에서 38도, 습도는 80% 이상으로 곰팡이균이 살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는 셈이죠. 둘째, 발톱은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자라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건강한 새 발톱이 완전히 자라기까지 무려 12개월에서 1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요. 한번 무좀균이 감염되면 이렇게 오랜 시간 발톱 속에 머물면서 치료를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발로 가는 혈액순환은 다른 부위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면역력이 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면역 세포들이 무좀균과 싸워야 하는데 피가 잘 돌지 않으면 균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넷째, 우리 발바닥에는 무려 15만 개나 되는 땀샘이 빼곡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하루에 약 200ml나 되는 땀을 배출합니다. 이 땀이 바로 발톱 무좀균이 가장 좋아하는 습한 환경을 만드는 주범이 된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톱 무좀을 더욱 끈질기고 쉽게 재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발톱 무좀이 전염성 질환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발톱 무좀균은 가족 간에도 쉽게 전염될 수 있어서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좀 환자의 각질이 떨어져 나가면 그 각질에 붙어 있던 곰팡이균들이 온 집안 곳곳으로 퍼져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쓰는 슬리퍼, 발수건, 욕실 매트, 심지어 화장실 바닥을 통해서도 균이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김미순 할머니께서 사랑하는 손녀딸에게까지 무좀을 전염시킨 안타까운 사례처럼 가족 구성원 중 단 한 분이라도 무좀이 있다면 온 가족이 함께 균에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의진균학 분야 학술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가족 중 한 명이 발톱 무좀이 있을 경우 다른 가족에게 전염될 위험이 무려 70%까지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박현우 선생님께서는 이런 전염성 때문에 무좀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건강과 관련된 강조하시면서 치료와 예방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김미순 할머니 가족분들은 모두 발톱 무좀에서 벗어나신 후에 다시 마음 편히 집안 곳곳을 맨발로 다니실 수 있게 되셨고 손녀딸도 다시 깨끗한 발톱으로 수영장을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가족 모두의 발 건강이 회복되면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다시 가득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발톱 무좀을 없애는 첫 번째 천연 항진균제, 바로 천일염 조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살균 소독에 사용되어 온 인류의 귀한 지혜가 담긴 천연 재료입니다. 박현우 선생님께서는 이 천일염의 놀라운 효능을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일염은 삼투압 작용이라는 것을 통해 곰팡이균의 세포벽을 파괴하고 균이 좋아하는 수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곰팡이균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2018년 곰팡이 질병 연구를 다루는 한 국제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이 특정 무좀균의 성장과 번식을 효과적으로 막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높은 농도의 소금은 미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 분자를 흡수하지 못하게 해서 곰팡이균의 활동을 멈추게 한다고 밝혀졌죠. 게다가 천일염에 풍부하게 함유된 다양한 미네랄 성분들은 손상된 발 피부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답니다. 재미있게도 바닷물에 발을 자주 담그는 우리 제주 해녀 분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발톱 무좀에 걸리는 확률이 5% 이하로 아주 낮다는 연구 결과도 이러한 천일염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천일염 조격법은 사용법이 아주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밥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 넣고 잘 녹여주세요. 그리고 발을 깨끗이 씻고 혹시 발톱이 길다면 살짝 정리해 준 다음 이 소금물에 발을 담급니다. 10분 정도 발을 담그고 있는 동안 발가락을 움직여 주거나 발을 가볍게 마사지해 주면 더욱 좋습니다. 10분이 지나면 발을 꺼내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꼼꼼하게 제거하고 남아있는 습기를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 드라이어에 찬 바람으로 발 전체를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를 완벽하게 말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건조해진 발에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촉촉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습해지기 쉬우니 보습제 대신 베이비 파우더를 살짝 뿌려 건조함을 유지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60대 중반의 최명숙 할머니께서는 평생을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천일염 조격법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신 후부터는 발톱이 더 이상 누렇게 변색되지 않고 서서히 깨끗하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이 조격법은 일주일에 2회 정도 끈기 있게 1개월 정도만 지속하셔도 가벼운 무좀의 경우 충분히 좋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10분 이상 너무 길게 발을 담그는 것은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조격에 사용한 수건은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하여 잘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피부가 아주 건조하신 분들은 조격 후 보습에 더욱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발톱 무좀을 없애는 두 번째 천연 항진균제, 바로 베이킹소다 조격법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단순히 빵을 만들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무좀균을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 천연 재료입니다. 박현우 선생님께서는 베이킹소다의 원리를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베이킹소다는 강력한 습기 제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곰팡이균이 가장 좋아하는 습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파괴합니다.
2013년 미국 피부과 전문의들이 모인 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베이킹 소다의 알칼리성 성분이 곰팡이균의 세포막을 손상시켜 성장을 방해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5% 농도의 베이킹 소다 용액이 특정 무좀균의 일종인 칸디다균의 성장을 83%까지 아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와 그 항진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베이킹 소다는 발 냄새의 주범인 이소발레르산이라는 물질을 중화시켜서 불쾌한 발냄새를 없애는 데도 아주 탁월한 효능을 보이죠. 2014년 미용 피부과 관련 한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베이킹 소다가 발냄새의 주된 원인 물질을 효과적으로 중화시키고 발을 훨씬 더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베이킹 소다 조격법 역시 사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에 베이킹 소다를 팝숟가락으로 3스푼 정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급니다. 발을 담그고 있는 동안 부드러운 칫솔로 발톱과 발가락 사이를 살살 문질러 주면 숨어있는 곰팡이균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격 후에는 발을 깨끗이 헹구고 완전히 건조한 뒤 보습제를 발라주십시오. 천일염 조격법과 마찬가지로 발가락 사이는 보습제 대신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해 건조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70대 초반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무좀으로 인한 발냄새가 너무 심해서 고민이 많으셨는데 베이킹 소다 조격을 꾸준히 하신 후부터는 발냄새가 훨씬 덜해져서 일상생활에 자신감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신발 안에도 베이킹 소다를 소량 뿌려두면 신발 속 습기와 냄새를 제거하고 곰팡이균 번식을 막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베이킹 소다 조격법은 일주일에 2회 이상 하는 것은 피해 주십시오.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조격 후에는 피부 보습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물론 이러한 천연 치료법들도 아주 좋지만 만약 무좀이 이미 많이 심하거나 오랜 기간 진행된 경우에는 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박현우 선생님께서는 현재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학적인 치료법들을 친절하게 요약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약입니다. 주로 테르비나핀이나 이트라코나졸 성분의 약이 처방됩니다. 이 약들은 발톱 뿌리까지 약 성분이 도달해서 무좀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2021년 영국 피부과 분야에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이 경구용 항진균제는 발톱 무좀 치료에 있어 60%에서 80%에 달하는 높은 완치율을 보여주며 특히 무좀이 심한 환자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해서 비용 부담도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혹시간 독성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 복용 전에 간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며 콜레스테롤 약이나 정신과 약 등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과 상담하신 후 처방받아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르는 약입니다. 시클로피록스나 아모롤핀 성분의 매니큐어처럼 발톱에 직접 바르는 형태의 약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 약들은 매일 혹은 일주일에 1회 정도 꾸준히 발라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미국 피부과 학회지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학술지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바르는 항진균제는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발톱 무좀 환자분들에게 30%에서 50%의 완치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약 성분이 발톱에 더 잘 스며들도록 발톱을 깎고 사포 등으로 표면을 살짝 부드럽게 한 뒤 사용하면 약물 침투율이 훨씬 높아져 효과를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약을 바르실 때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레이저 치료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톱 속에 숨어있는 무좀균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열 레이저는 실비 보험 적용이 가능해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술 시 약간 뜨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2년 레이저 외과 및 의학 분야의 한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발톱 무좀 레이저 치료는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분들이나 간 기능 문제로 약 복용이 어려운 환자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더 높은 에너지의 레이저를 사용할수록 무좀균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광역동 치료는 빛에 반응하는 약물을 바르고 특정 파장의 빛을 쬐어 무좀균을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통증이 거의 없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아직 이 시술을 하는 병원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먹는 약 복용이 힘드시거나 더 빠르게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방과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법을 사용해서 무좀을 깨끗이 없앴다 하더라도 우리 생활 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무좀은 언제든지 다시 우리 발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발 관리 습관을 점검해 볼까요? 하루에 최소 2번은 발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발을 씻은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과 드라이어의 찬 바람을 이용해서 발가락 사이사이는 물론 발 전체를 완벽하게 말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습한 환경은 무좀균이 가장 좋아하는 온상이 됩니다. 발이 완벽하게 건조된 후에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발 피부가 건조해서 갈라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하지만 이때 발가락 사이에는 보습제를 바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양말과 신발 관리입니다. 땀 흡수가 잘 되고 바람이 잘 통하는 면 소재 양말을 신으시고 매일 새 양말로 갈아 신는 습관을 들이세요. 신발은 매일 같은 신발만 신지 마시고 최소 2켤레 이상을 준비해서 번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신발 속 습기가 완전히 마를 시간을 줄 수 있거든요. 신발 안에는 베이킹 소다나 항균 스프레이를 조금 뿌려두면 발냄새를 잡고 균 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젖은 신발이나 양말은 절대 다시 신지 마시고 땀 흡수가 특히 잘 되는 발가락 양말을 신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용품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좀을 옮기지 않도록 수건, 슬리퍼, 발톱깎이 등은 반드시 가족 구성원 각자 따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슬리퍼는 자주 깨끗하게 세척하거나 소독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장소를 이용하실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목욕탕, 수영장, 온천 등 습한 환경의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개인 슬리퍼를 착용하여 무좀균 감염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맨발로 다니는 것은 무좀균에게 역이 나 있습니다. 하고 우리 발을 노출시키는 행동과 같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발 건강은 단순히 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한 발이 있어야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발톱 무좀은 결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올바른 지식, 꾸준한 관심, 그리고 조금의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80세, 심지어 90세가 되어서도 깨끗하고 건강한 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발을 찬찬히 살펴보고 깨끗하게 관리하며 제가 알려드린 천연 항진균제 활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 작고 소중한 노력들이 여러분의 발에 자신감을 다시 찾아주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족부 전문의 선생님과 편안하게 상담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발, 그리고 행복한 일상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건강 체크리스트였습니다.